안녕하세요. 반복학습입니다. 오늘은 회계원리 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40문제 중 9문제가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론 문제 지문에 대한 OX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복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두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틀린 지문.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틀린 지문. 3번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자,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4번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42번 수익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번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틀린 지문. 2번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틀린 지문.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틀린 지문.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틀린 지문. 다음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틀린 지문. 자,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다음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다음,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옳은 지문.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옳은 지문.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옳은 질문.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옳은 질문.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옳은 지문. 다음 43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적 특성,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틀린 지문. 자,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틀린 지문.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틀린 지문.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틀린 지문.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틀린 지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옳은 지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옳은 지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옳은 지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옳은 지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옳은 지문. 다음,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여야 한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여야 한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여야 한다. 틀린 지문. 다음,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다음,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를 갖는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를 갖는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를 갖는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를 갖는다? 틀린 지문.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를 갖는다? 틀린 지문. 다음 중 결산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 수정분계를 통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0이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때 시험에서 1, 2, 3, 4, 5번을 모두 맞는 답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입, 환출, 매입 운임, 옳은 지문. 매출, 환입, 매출 운반비, 옳은 지문. 매입 채무, 매출 원가, 옳은 지문. 매출 채권, 매출 원가, 옳은 지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옳은 지문.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매입 환출, 매입 운임,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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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매입 환출, 매입 운임, 옳은 지문. 매출 환입, 매출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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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지문. 다음, 매입 채무, 매출 원가,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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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매출 채권, 매출 원가,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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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도 옳은 지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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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지문. 자, 다음 56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체 재무제표 비교 정보를 포함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옳은 지문. 전체 재무제표 비교 정보를 포함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옳은 지문. 전체 재무제표 비교 정보를 포함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옳은 지문. 전체 재무제표 비교 정보를 포함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옳은 지문. 전체 재무제표 비교 정보를 포함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옳은 지문.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틀린 지문. 다음,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지문. 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지문. 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지문. 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지문. 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지문.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옳은 지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옳은 지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옳은 지문.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옳은 지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옳은 지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다음,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틀린 지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틀린 지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틀린 지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틀린 지문. 다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틀린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옳은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옳은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옳은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옳은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옳은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린 지문. 다음,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다음. 자, 62번.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은 지문.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은 지문.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은 지문.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은 지문.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옳은 지문. 다음,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틀린 지문. 자,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틀린 지문.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틀린 지문.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틀린 지문. 자,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틀린 지문.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자,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옳은 지문. 자,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한다. 옳은 지문.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옳은 지문.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옳은 지문. 다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자,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다음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옳은 지문.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옳은 지문.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옳은 지문.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옳은 지문.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옳은 지문. 자, 다음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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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용 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내용 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내용 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자, 내용 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내용 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다음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해법에 따라 상각한다. 틀린 지문. 자,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해법에 따라 상각한다. 틀린 지문.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해법에 따라 상각한다. 틀린 지문.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해법에 따라 상각한다. 틀린 지문. 자,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해법에 따라 상각한다. 틀린 지문. 다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 다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옳은 지문.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옳은 지문.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옳은 지문. 다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옳은 지문.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옳은 지문. 자, 이렇게 해서 회계원리 이론 부분에 대한 지문 OX를 5회독을 실시했습니다. 회계원리에서 이론 부분은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8문제 곱하기 2.5점 하면 약 20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를 20점을 확보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약간의 점수를 더 추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